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우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17일 토요일 밤 11시 58분 시작합니다. 오늘의 목차는 지난 금요일 국내 증시 MTS 분석, 제가 지난주 수요일 밤 방송에 LG와 LG전자를 추천을 했었죠. 목요일에 LG는 장중 14%, LG전자는 8% 상승했습니다.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LG그룹주를 4월 말, 5월 신고가 갱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복귀 겸 LG와 LG전자 주가 추이를 분석해보고 내일은 LG이노텍과 LG디스플레이를 다루겠습니다. 금요일 국내 증시를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 주요 증시 코스피는 0.14% 오른 3198로 마감했습니다. 장중 3200을 터치를 했었고 4월 들어서 제가 항상 강조를 하던 환율이 하락세였고 덕분에 외국인 순매수가 연속으로 들어온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뒷부분에 이후 전망도 해보겠는데요. 코스닥은 0.76% 상승한 1021포인트 마감했고요. 미국 증시를 살펴보면 오늘 새벽 다우존스가 0.48% 상승으로 강세여서 여전히 가치주, 경기 민감주가 우세함을 보여줬고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하락 출발해서 0.10% 상승 마감에 그쳤습니다. 상해 종합지수는 0.81%, 기술주 중심의 심천 종합지수는 0.62% 상승 마감했고 니케이 지수는 0.14% 상승 마감했습니다. 2월부터 코스피 3200 돌파 조건으로 제가 국채금리 안정, 환율 안정을 통한 외국인 수급, 국내 연금 주식 비중의 확대, 공매도 리스크 대비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도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채금리는 목요일에 마이너스 6.48%나 하락을 해서 1.5%대로 진입을 했는데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일본과 중국의 매수세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락한 이유입니다. 한때 1.7%를 넘겼던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1.5로 급락한 이유는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인 일본과 중국이 매수에 나서면서 수급 불안을 해소시켰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 대선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고 주식시장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특히나 국채금리에 민감했던 기술주들의 상승세가 오랜만에 좋았는데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긴축 우려보단 경기 개선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감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어제죠. 금요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2.81% 상승한 1.57을 기록하긴 했지만 여전히 1.5%대이고 그래서 S&P 500과 다우존스 모두 강세를 보이는 성장주, 가치주 혼조세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3200을 돌파할 요건인 국채금리 하락에는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다음으로 원달러 환율은 0.04% 상승한 1117원으로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수요일 방송으로 또 5월 3일 공매도 재개가 한 열흘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대비의 관점으로 공매도 잔고 순위를 말씀드렸었죠. 코스피 1위는 셀트리온, 2위는 LG디스플레이, 3위는 호텔신라였고요. 코스닥 1위는 HLB, 2위는 KLW, 3위는 신라젠입니다. 특히 보유 주식 중에 리스크 상위권에 있나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공매도 재개일은 5월 3일로 2주가 채 남지 않았는데 최근 공매도에 대한 상당히 괜찮은 기사가 하나 나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공매도에 대한 관심이 하락한 이유를 이게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고 있는데 코스닥이 사상 최초로 1000포인트를 돌파를 했고 또 국민연금이 리밸런싱을 통해서 국내 주식 비중을 1% 확대하는 등 이렇게 호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포털에서는 공매도 검색량이 올해 1월 고점 대비 100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것도 시장의 관심도가 전체적으로 좀 낮아졌다는 것을 반증할 수 있습니다. 또 셀트리온을 비롯한 주요 기업들의 공매도 잔고가 올해 들어서 30% 정도 낮아졌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이 좀 낮아지고 있는데 이렇게 공매도가 줄어들게 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4월 6일부터 실시한 공매도 개선안 금융위가 내세운 정책인데 거기에 따른 효과들
좀 어느 정도 강력한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서 좀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미국이 게임스탑 사태를 겪으면서 국내에서도 비슷한 쇼커버링이나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들이 공매도 포지션을 적극적으로 축소했다는 연구원의 해석입니다. 게임스탑 사건은 제 유튜브 카테고리 중에 해외 주식 카테고리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방송이 있는데요. 그것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기관이 쇼포지션에 투자를 했는데 개인들이 게임스탑처럼 뭉쳐서 가격을 수십 배로 올림으로써 이런 유수의 헤지펀드가 수십조의 손해를 보고 파산한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황세본 자본시장 연구원의 견해를 덧붙였는데, 공매도 재개 이후에도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MTS를 켜서 지난주 금요일 방송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를 살펴보면 대형주가 약세였고 중소형주가 어느 정도 강세였고요. 최근에 암압회를 시작으로 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급증을 하면서 제약바이오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시 강세였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에서는 최근 반등을 하고 있는 제약바이오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 상승한 것이 눈에 띄고, 전기차 2차 전지는 최근 상승으로 좀 쉬어갔고,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는 전날 액면 분할 후 거래 재개로 8% 정도 급등을 했었죠. 근데 금요일에는 1.24%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수급이 여전히 좋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추가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1위에서 20위권에서 보면은 기아 2% 상승한 것이 좀 눈에 띄고,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화학주인 SK 머티리얼즈가 6.5%, 의약 마스크 기업인 시젠이 8% 정도 상승한 것이 눈에 띕니다. 그 외 반도체 코스닥, 건설 자재, 철강은 이제 약보합세로 소폭 상승했는데, 제가 수급이 좋다고 추천했었던 세아페스틸 같은 경우도 장중 6% 상당히 수급이 좋죠. 월봉으로도 좋고 일봉으로도 상당히 좋은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중 6%까지 상승을 했다가 4.29%로 마감을 했고요. 건설도 약보합에서는 이제 소폭 상승을 했고, 특히 실적주, 제가 4월 초에 많이 강조했었던 실적주인데, 실적주 중에서도 특히나 효성 TNC가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를 하면서 주가 상승이 크게 있었고 16.67%나 상승을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첨단 소재나 효성 화학도 상승이 좋았고, 오랜만에 가치주인 그 해운주 페노션도 지난주에는 좀 쉬어갔는데 이번 주에도 일주일 만에 다시 급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으로 전기차는 약보합세였고,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전기차도 최근에 어쨌든 좀 쉬어갔기 때문에 분명히 실적 좋은 곳들을 중심으로 5월 달에 빠르면 4월 말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할 이제 LG그룹주 같은 경우도 목요일 상승한 종목들이 이제 금요일 좀 쉬어갔고, 이 분할 합병 그 물적 분할 이슈로 못 갔었던 그런 LG 상사나 하우시스가 이제 순환매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전문 기업으로 방향을 전한 KT그룹주도 중장기로는 저는 좋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 상승세가 좋았던 반도체, 2차 전지는 잠시 쉬어가고, 가치주인 건설 자재, 그다음에 철강, 해운 이런 것들은 약보합세우고 그 개별 종목 쪽에 상승세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고,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성장주, 가치주가 어느 한쪽이 강했다기보다는 둘 다 고르게 소폭 상승하거나 조정 정도의 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전히 가치주, 경기 민감주의 포트폴리오를 40% 정도는 유지할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추가로 이번 주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을 했죠. 그래서 그쪽 두나무 주식을 잠깐 볼게요. 네. 제가 지난주 수요일 반방송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한 이후에도 하루 조정을 겪고 또 금요일에는 5.8%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장 가치 자체도 38%대로 상장을 했기 때문에 시장보다는 우회한, 그렇게 좋게 상장을 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사실은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에도 특별히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의 가격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의장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그 화폐로서는 인정할 수 없고 그냥 금과 같은 자산 정도의 의미를 두고 있다라고 표현했지만 특별히 뭐 시장이 그러니까 특별히 요동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가상화폐에 대한 그런 투자에 대한 관점들, 특히나 이제 메인 코인의 중심으로 어느 정도는 좀 굳건해지고 있는 모양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업비트를 가지고 있는 두나무의 지분주, 카카오, 하나증권, 우리기술투자도 저는 장기적으로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나무 관련된 주식들은 아직은 상장 시작 절차도 안 했기 때문에 상장 실체가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논의되는 부분들이 생긴다면 당연히 재료로서의 가치는 여전히 살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다만 수요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나 입문자분들은 가능하면 하지 않기를 저는 추천드리고요. 어쨌든 실시간 대응 가능한 분들만, 왜냐면 장중에 폭락을 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보면 될 것 같고, 제가 수요일 밤에 이제 방송을 한 이후에도 목요일 차트를 보면은 목요일에도 장 초에는 좀 많이 빠졌다가 다시 이제 좀 장 막판으로 가면서 상승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여기서부터죠. 그러니까 장초에 급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다시 이제 이렇게 보합세를 유지를 하다가 오후 들면서 이렇게 다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었죠. 그래서 사실은 뭐 장초에 좀 매수를 했었다면 한 이 지점 정도에 당연히 아침부터 뭐 매수하기는, 시가로 매수하기는 좀 힘들었고 아침쯤에 매수를 했어도 한 4% 정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또 이렇게 고가로 올라갔을 때는 거의 9% 이상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렇게까지도 어쨌든 흐름이 괜찮았었던 하나투자증권이었었고, 그 외에도 우리기술투자도 차트상으로는 현재 쉬어가는 지점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대응하실 분들이 있다면 월요일에 한번 장초의 흐름을 좀 보고서 저점에서 매수하면은 어느 정도는 수익을 볼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주 목금에 창투사들이 다 조정을 겪었기 때문에 두나무 재료 지분사들은 상승 가능성을 여전히 높게 보고 있고요. 다음으로 지난 복귀 겸 LG와 LG전자 주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게 수요일 방송에 보여드렸던 그 제가 매수했던 건데, 수요일 장중에 보시는 것처럼 4.8%나 오른 상태에서 제가 2천만 원을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서도 이 시점쯤에 말씀드렸는데, LG 이제 리포트 소개하면서 LG 200주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다음에 추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뒷부분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런 걸 소개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는 기사 내용이었고요. 최근에 이제 CEO가 발생할 것 살펴보셔서, 그래서 뭐 LG 계열사 중장기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재테크 스터디 어쨌든 그 다음 날인 목요일에 그러니까 14%까지 상승을 했었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한 8%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인적 분할 이슈와 함께 LG그룹사 수급의 세급도 굉장히 최근에 좋았고 차트상에도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전날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추천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은 좀 쉽게 이번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증권사 리포터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다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면, LG가 5월 달에 인적 분할을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4월 29일까지 LG 주식을 보유를 하면 추가로 신설법인의 LG홀딩스, 새로 생기는 LG홀딩스의 주식까지도 추가로 받게 되는데, 물론 이제 한 달간은 거래 정지로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 한 달 정도는 묶이는 거죠. 그런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이제 분할 법인에 대한 거는 여기를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G에서는 이렇게 LG화학, LG생활건강, 뭐 LG전자 이런 것들을 가져가게 되고, 그다음에 새로 생기는 LG홀딩스에서는 뭐 LG 하우시스, 실리콘웍스, LG상사. 그래서 금요일에 이쪽 주가들이 많이 오르게 됐죠. 하지만 LG 순 자산가치 대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가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LG 주식을 4월 29일까지 이제 100주를 가지고 있다면 다음 날부터 계속 한 달간 거래 정지가 되고, 5월 재상장 시에 LG 주식 91주, 그리고
LG홀딩스, LX홀딩스네. LX홀딩스 44주를 받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재상장되는 시점에 개장 전 동시호가 제도가 뭐 적용이 되는 게 좀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때 평가 가격의 50%에서 200%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호가를 접수하게 되므로 이제 그때 변동성이 이제 주가의 호가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호재와 더불어서, 물론 이런 호재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LG가 최근에 마치 SK처럼 이런 투자 지주사로서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에 이제 저는 굉장히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 LG 계열사가 전반에 이제 호재가 많죠. 그래서 어쨌든 뭐 LG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 물적 분할도 있고, LG전자와 마그나의 합작 법인이 이제 7월달에 설립이 되고요. LG전자 스마트 사업부도 정리를 했고, 그런 호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덜 올랐거든요. 특히 스마트폰 사업부, 그것도 물론 예전부터 계속 제기되던 이슈긴 하지만 그 생각보다는 덜 올랐기 때문에, 그게 저는 이제 다음 주, 이번 주에 물론 많이 올랐고 하지만 다음 주, 그다음에 5월 달에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전장과 로봇, 신사업에 집중을 하기 위한 이런 인수합병들이고, 그래서 신생법인은 SK와 같은 이런 공격적 투자를 하는 투자법인으로서의 모습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방송을 통해서 또 뭐 LG전자도 애플카 이슈보단 이런 M&A를 통한 본질적인 밸류에이션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좀 말씀을 드려왔었는데요. 이렇게 SK를 살 봐도 LG의 앞으로 모습이 어느 정도 그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주가는 0.46% 상승한 11만원으로 마감을 했고, 저도 이제 추매를 했습니다. 11만원대에서 한번 실현이익을 좀 고점에서 거뒀고, 그 다음에 다시 추매를 해서 지금은 3,500만원 정도 매수를 하고 있고, 차트상으로도 윗매물대가 거의 없어서 슈팅이 전고점을 돌파 가능한 위치고요. 저는 28일에 또 조정 시에 28일 전에 이제 조정이 좀 오면은 그때 좀 더 담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 주에 이제 외국인과 수급 기간도 좋았고, 특히나 외국인이 6거래일 동안 순매수를 보였다는 것이 장점이었고요. 다음으로는 이렇게 연기금도 일정 부분 들어오고 있다는 것도 수급상 호재입니다. 다음으로 LG전자를 살펴보면 목요일에 6.5% 상승 후에 금요일에는 조정으로 2.03% 하락을 했지만, 저는 여전히 낮은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고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전고가 대비해서 한 마이너스 10% 정도의 가격이고요. 거래량은 226만 주 정도, 그리고 외국인 소진율은 31%입니다. LG전자는 다들 잘 알다시피 가전, 모바일, 전장 등 6개 사업군을 영위를 하고 있고요. PER은 14.5, 현금 배당 수익률은 0.8%입니다. 또 LG가 최대 주주로 33.7%를 가지고 있고, 국민연금공단이 9.6%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지분율이 좀 감소했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건 좋은 호재고, 앞으로 이제 HA, 홈 엔터테인먼트죠. 그리고 HE, 홈 어플리언스 사업부가 현재는 비중이 넓지만 앞으로는 전기차나 뭐 자율주행 같은 전장 사업이 주력을 될 것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내일 소개할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이 더욱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이유죠. 그래서 LG전자의 재무 분석을 잠깐 보면,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말답게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전분기 대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부채 비율은 한 100%대로 무난한 편입니다. 전년도 성장성을 보면 2020년에 19년 대비해서 매출은 1.2% 상승, 영업이익률은 1.1%, 순이익률은 3.0% 상승했습니다. 특히나 순이익 증가율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고, LG전자의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면 4월 7일에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잠정 실적을 발표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래서 연결 영업이익이 1조 5,178억 원으로 전년 대비해서 무려 40%나 증가를 했고, 또 예상치인 증권사 예상치인 1.2억에서 1.3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나 이제 MC 사업부 철수를 공식화하면서 주력 사업의 집중으로 하반기 전장 사업부의 흑자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특히 올해는 OLED TV 판매량도 증가 추세입니다. 이렇게 자세한 실적 같은 것들은 한번 실적 전망치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본 실적치가 또 나오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재무제표도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를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매출액 증감률이 14.9%, 영업이익 증감률이 21.1% 증가로 눈에 띄게 늘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뭐 애플카 이슈도 간단하게만 제가 이제 물론 앞서 소개는 했었는데 좀 더 자세하게 나온 내용들이 정리가 잘 된 기사가 있어서 제가 소개를 드리면은 일단 핵심은 과거보다 좀 더 세분화된 내용이 나왔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현대차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봤던 흐름들을 보면은 좀 추측성 기사들이 많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왔다는 게 좀 장점이고 일단 13일자로 3일 전이 5일 전이죠. 그때 13일 애플인사이더 등 뭐 미국의 IT 매체로부터도 보도가 나왔고 LG 마그나 이파워 트레인이 애플의 첫 전기차 구축을 위한 초기 생산 물량에 대한 계약 타결이 임박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보도가 됐고요. 또 마그나는 이틀 전인 12일에 전기차 플랫폼 개발업체인 아리 오토모티브와 전략적 협업을 발표를 하면서 전기차 플랫폼 개발에 착수한다고 밝혔었고요. 특히 마그나는 5년 전에 애플카 프로젝트인 타이탄과 관련해서 초기부터 협력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장의 기대는 다른 때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커진 상황입니다. 특히 제가 이제 LG전자뿐만이 아니라 LG와 이런 LG 계열사 전망 자체를 좀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LG전자가 적자였던 일단 모바일 사업부를 철수했다는 것과 미래 사업으로서 이렇게 전장 사업을 방향으로 정했다는 것 때문인데 특히나 이 LG전자가 5년 동안 4조 원 가까이를 전장 사업부에 투자를 해왔고 2018년 차량용 조명업체 ZKW를 인수를 했고 또 작년엔 글로벌 자동차 부품사인 마그나와 합작법인을 발표해서 이제 올해 7월에 설립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와 더불어서 LG 디스플레이는 OLED 중심의 차량용 디스플레이 제작으로 글로벌 1위고 LG 이노텍은 차량용 카메라, 또 LG 화학은 뭐 차량용 배터리 세계 위. 그러니까 뭐 사실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이것들이 그룹 전체가 어떻게 보면 전기차 부품에 이런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크게 낼 수 있는 구성이라는 데 의미가 있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애플카 협력까지 이루어진다면은 LG 마그나는 전장 사업을 넘어서서 이렇게 완성차 사업까지도 추가적으로 외연을 확대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생기게 됩니다. 다음으로 LG전자의 수급을 살펴보면은 이번 주 수목 다량의 외국인 또 기관 자금이 쌍끌이로 들어왔고 현재는 16만 8,500원 이상의 매물대는 약 13% 정도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적은 편이라서 물량만 좀 소화를 해준다면 신고가까지도 기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LG 이노텍과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뭐 기업 재무 분석, 증권사 레포트 분석은 내일 새벽 방송으로 좀 올려도록 하겠고요. 준비는 하긴 했는데 내일 콘텐츠로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4월 4일 주식 전망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보면은 마지막 주죠. 4월 마지막 주인데 어쨌든 1월, 3월에 조정을 마치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성장세로 다시 올라가려는 전초 정도로 저는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 물론 성장주 주도의 상승장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현재는 가치주와의 이제 혼조하는 장이라는 게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고 지금 다우존스나 이렇게 뭐 S&P 500이 함께 가는 움직임도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포트폴리오에 이 안배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쨌든 제가 한 2주 전부터 한 2주 더 됐네 한 3주 전부터 계속 유망 섹터로 보고 있는 가치주의 뭐 시멘트, 페인트 같은 건설 자재 그리고 철강, 조선과 같은 경기 민감주 이런 것들도 포트폴리오에는 계속 3-40% 정도 유지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번 주 금요일에 이제 기술주와 함께 시멘트, 철강, 건설, 해운도 같이 이렇게 상승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실적 시즌은 막바지로 좀 들어서고 있는데 실적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덜 오른 종목들에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와 LG그룹주를 순환매로 노리는 전략을 개인적으로 좀 선택을 했고 그래서 카카오가 액면 분할 후에 급등을 했는데 반대로 최근에 네이버가 너무 횡보를 거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이 좀 있었죠. 금융 관련해서도 새로 이제 업종을 추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지금 다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번 주에는 어느 정도는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상단에 뜨니까 들어와 보시면 될 것 같고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뭐 아파트 청약, 부동산 경매 등 다양한 재테크 스터디와 강연이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오늘이 여러분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법학자 훈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